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폭삭 속았다 중국 드라마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란 제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폭삭 속았다 중국 최대 이슈는 이 드라마 속에서 중국의 장가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중국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훔쳐보기 하면서 이제는 K-드라마로 자신들의 관광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할리우드 영화에 한글 간판이 나오면 우린 열광했고 할리우드 첩보 영화 본 시리즈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소나타가 나왔다는 자체로도 엄청난 국뽕에 차오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 또한 우리가 과거 범접할 수 없었던 할리우드 작품에 우리 것이 티끌 만큼 나와도 좋아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를 이루고 있는 K-드라마에 중국 지명이 소개된 것에 극도의 흥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문화가 중국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재밌게도 이 이슈를 다루는 중국 언론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폭삭 속았다가 IMDb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한국 드라마가 되었는데 이는 한국 드라마 팬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를 달성함으로써 오징어 게임과 송혜교의 더 글로리아 같은 드라마를 능가했습니다. 이쇼의 IMDb 평점은 데뷔 이후 8.7에서 9.3으로 상승했습니다. 보통 쇼의 경우 그 반대가 일어납니다. 쇼는 좋은 평점으로 시작하고 결국에는 흔들리지만 폭삭 속았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날레 이후 이 쇼의 시청률은 급등하여 9점을 넘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IMDb에서 이 업적을 달성한 쇼는 거의 없습니다. 이 쇼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떠올랐으며 이 시리즈의 12개의 에피소드가 9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킹덤 시즌2, 무브 투 헤븐, 중증 외상센터와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오징어 게임 시즌1, 송혜교의 복수극 더 글로리 시즌2를 포함한 여러 유명 작품을 공식적으로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의 글로벌 비영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전에는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3월 28일에 16부작을 마쳤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3월에 넷플릭스 코리아를 시청한 활성 시청자가 거의 1,500만 명이었고 마지막 에피소드만 해도 400만 명이 넘는 활성 시청자를 모았습니다. 폭삭 속았다는 제주도 소녀와 변함없는 소년의 이야기로 섬에서의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랑은 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평생의 좌절과 승리의 여정으로 전개됩니다. 이런 힘든 일이 겹친데도 왜 이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중국 드라마 산업이 여전히 소통 불안과 분량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배우고 창작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좋은 드라마란 삶의 굴곡으로 시대의 서사시를 쓰고 감정의 공명으로 문화의 경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느린 템포로 진행되는 긴 드라마라 할지라도 내용이 탄탄하다면 시청자에게 높은 평판과 시청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을 통해 증명됐습니다. 제주도 해녀들이 흔히 말하듯 가장 달콤한 감귤류는 항상 절벽 가장자리에서 자랍니다. 짠 바닷바람이 해녀들이 햇빛을 더 좋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씁쓸한 변화와 고통을 겪는 후에야 중국 드라마 산업은 달콤한 재탄생을 예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의 감귤 농장은 바닷바람에 흔들리고 한국 여성 3대의 운명은 폭우 속에 얽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이 작품에 중국어 제목에 속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끝에 만나요. 이것도 로맨틱하고 피비린내 나는 한국 아이돌 드라마인가? 사실 한국 제목인 폭삭 속았다를 자세히 살펴보면 문자 그대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폭삭 속았다에 묘사된 것은 한국 여성 혹은 동양 여성의 삶입니다. 그들은 가족, 형제자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온 삶을 희생하고 헌신했으며 이런 평범한 삶은 대대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양관식의 등장은 오해순에게 너무나 충성스럽고 온화하고 몽환적인 이상적인 꿈과 양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다에서 수영하셨고 어머니는 땅에서 걸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3세대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극은 70여 년에 걸쳐 동아시아 여성들의 고통, 투쟁, 유산을 얽혀낸 삶의 서사시입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3대 여성의 운명은 동아시아의 가부장제에 대한 집단적 고발을 담고 있습니다. 감성 모듈의 창의적인 컨셉은 짧은 영상 시대의 관객의 인지적 습관에 비밀내에 들어맞지만 배우들에게 전문적인 훈련에 양식화된 연기를 깨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이지은이 대사 없는 속눈썹에 떨어지는 빗방울이나 점점 꽉 쥐어지는 주먹으로 불안감을 표현하는 연기는 감정 연기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드라마 속에 내년에 같이 장가계의 가을 낙엽 보러 가자라는 약속이 자연 경관과 사랑 이야기를 엮어내면서 예상치 못하게 중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붐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방송 후 48시간 만에 한국 최대 검색 엔진 네이버에서 장가계 여행 검색이 420% 증가했고 한국 주요 여행사에서 장가계 노선에 대한 문의는 300% 증가했습니다. 어제 장가계시 문화관광 광파영화 텔레비전 스포츠국은 중국어와 한국어로 된 2개의 초대장을 공개했는데 폭삭 소가스타 제작진이 장가계에서 낙엽 데이트를 하도록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자체의 관점에서 보든 문화와 관광의 연계성 관점에서 보든 폭삭 소가스타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 드라마의 승리가 아니라 창의적인 콘셉트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중국 드라마 산업이 여전히 소통 불안과 분량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배우고 창작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좋은 드라마란 삶의 굴곡으로 시대의 서사시를 쓰고 감정의 공명으로 문화의 경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느린 템포로 진행되는 긴 드라마를 할지라도 내용이 탄탄하다면 시청자에게 높은 평판과 시청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을 통해 증명됐습니다. 다음은 폭삭 소가스타를 몰려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 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날에 사활을 연달아 봤는데 매화마다 참을 수 없이 울고 말았어요. 돈이 없는 소녀가 자존감과 자유를 꿈꾸면 세상 전체가 그녀를 적대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소녀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저 이 중국어 제목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성 서사를 그냥 멜로드라마처럼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냥 수고했어요로 직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70살이 되어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엄마다. 왜 우리는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 큰 사건도 억지 감정도 없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조용히 흘러가는 나날들만으로도 관객의 눈물을 쏟게 만들 수 있는데 말이다. 생각해보면 나도 20살 때는 엄마를 그렇게 비판했었어요. 왜 여성으로서의 자각도 하나도 없냐고, 왜 식탁에도 못 앉고 결혼을 인생의 전부처럼 여기냐고 화를 냈죠. 하지만 사실 엄마는 선택지가 없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요주 같은 인물만이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매일 밤낮으로 부엌에서 일하던 여성들 역시 결코 페미니즘의 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도대체 어떤 창작 환경과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섬세하게 깃든 슬픔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감싸여 있어서 보는 내내 마치 갈 곳 없이 흔들리는 민들레 씨앗이 된 것만 같았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바다에 갇혀버린 엄마, 소처럼 말처럼 살아도 제주도 여자만은 되지 말라고 했던, 부엌과 집안일에 갇혀있던 나, 더는 시인이 될 수 없다고 느꼈던, 물론 나에게도 반짝이는 날들이 있었고 함께 걸어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도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조건 속에서도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딸이 태어났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되고 싶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딸이 지금 의심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들은 사실 몇 세대에 걸친 여성들이 정신의 독립을 위해 삶에서 버텨내며 쟁취해온 것들이에요. 이 드라마 정말 뭉클해요.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드라마를 만났어요. 그저 단순한 대사들인데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힘이 있어요. 설령 이 드라마가 뒤로 갈수록 스토리가 엉망이 된다 해도 이라이서의 여밀한 연기 하나만으로 별 5개 줄 수 있어요. 정강예가 담임선생님에게 선물을 들고 찾아갔을 때 우는 듯 웃는 그 표정에서 순간 장원리가 겹쳐 보였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난 67까지는 살아볼 거야. 그때쯤이면 지금 겪은 이 고통도 별거 아닐 거야.
요즘 말로 하자면 세상을 미워하는 힘으로 돈을 벌고 그 힘으로 딸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정말 재밌어요. 허황되고 공허한 대사가 아니라 몇 마디로 인물의 성격과 처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진짜 서사가 느껴져요.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밀도 있는 대본 진짜 오랜만 아닌가요? CCTV 1채널의 드라마 6자매는 여전히 등골이면서 왜곡된 세계관에 복종하고 여성성을 배신하며 관계 혈압 올리는데 몰두하고 있는데 옆집의 이 여성들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족쇄를 찬 채로 성질머리 하나로 세상의 분노를 터뜨리고 있어요. 맞아요. 아무리 억울하고 참고 또 참는 삶이라 해도 그와는 올바른 대상을 향해 폭발해야 해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감정의 호소고 건강한 방향의 서사예요. 2025년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한국 드라마. 솔직히 방영 전에는 아이유와 김원석 조합이라 해도 시대극, 그것도 한국식 시대극에는 별 감흥 없다고 말했었는데 사화까지 보고 나니까 김원석 감독 당신이 진짜 신이에요. 어떻게 여성의 처지를 이렇게까지 깊이 공감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죠? 사화를 진지하게 보고도 악평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평생 쓰레기 같은 드라마만 보시길 바랍니다. 감성도, 미적 감각도, 공감 능력도 없는 놈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몰래 보는 중국인들이 이 드라마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댓글 반응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한할령으로 우리의 컨텐츠를 막는다고 해도 이미 문화적으로 위에 있는 한국 문화가 중국으로 막을 수 없이 밀려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국인들이 폭삭 소가스타에 자신들의 지명이 나왔다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우리 문화의 힘을 즐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